축산, 검협전 55화 홍화와 비룡. 외나무 다리에서 비룡을 마주치고 그 만남을 예지한 홍화를 배알아내. 불길이 점점 거세지자 재영운이 어서 떠나자고 일행을 재촉했다. 잠깐만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신양난의 말에 따라 작은 산봉우리 2개가 이어진 곳에 내려섰다. 하늘도 이 아름다운 명산을 전부 잿더미로 만들기는 아까웠는지 이곳에는 불꽃과 지진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 기암괴석이며 온갖 꽃과 풀이 그대로였다. 뒤를 돌아보니 모래와 자갈이 어지러이 날리고 맹렬한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아 세상이 온통 시뻘겋게 보였다. 바람의 방향이 반대라 영향이 덜했지만 그래도 뜨거운 열기 때문에 땀이 줄줄 흘렀다. 뜨거워 죽겠는데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재금선이 속으로 구시렁거릴 때 신양난이 복선담을 향해 꿇어앉아 대성통곡했다. 재영운과 주문이 위로하려는데 복선담 불길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다. 곧이어 거대한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고 붉은 빗줄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가만 보니 기괴하게 생긴 시뻘건 몸뚱어리에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이 오색 구름에 둘러싸인 채 4사람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신양난을 제외한 3사람은 불구덩이에서 괴물이 나온 줄 알고 검광을 날리려 하였다. 멈춰요. 사부예요. 재영운이 황급히 두 동생을 제지한 후 무릎을 꿇고 예를 표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4사람 머리 위까지 날아온 붉은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시 번개처럼 빠르게 서남쪽으로 날아가 먼 하늘에 붉은 별이 되었다가 이내 사라졌다. 이승을 떠나는 사부를 보고 다시 대성통곡하는 신양난을 달래느라 다들 한참 애를 먹었다. 이제 숭산이롭게 오풍추를 가져다 드리고 우리랑 같이 구화산으로 가자. 어머니를 뵙고 입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 이제 정말 언니들 뿐이에요. 언니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거예요. 재영운과 주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키는 신양난은 길 잃은 아기새처럼 가엾기 그지없었다. 혹시 개수나무 집에 들러야 할까? 중요한 물건은 이미 챙겨서 꼭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언니들 물건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챙겨야 할 건 없어. 주문이 아플 때 덮었던 이불이 장씨 남매가 준 것이긴 한데 이제 다 나아서 필요 없고 사실 너무 더러워져서 돌려주기도 좀 그래. 동생이 괜찮다면 안 가도 돼. 저기 다시 가보면 안 될까요? 주문은 나중에 재금선에게 개수나무집 이야기를 듣고 누워있느라 구경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가보고 싶던 차였다. 재영운은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다 함께 가보기로 하였다. 개수나무 집은 엉망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당당한 위용을 자랑했던 나무줄기가 맥없이 부러져 버렸고 살림살이가 어지러이 나뒹굴고 있었다. 다행히 불길이 미치지 않아 형체는 남아 있었다. 신양난이 문득 눈에 띈 작은 상자를 얼른 주워 품에 넣자 주문이 궁금해했다. 그게 뭐야? 개수나무 열매로 만든 향가루예요. 사실 가져갈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버리고 가기 아깝네요. 구화산에 가져가서 가끔 피우려고요. 재영운은 향가루라는 말에 어제 갔던 계곡이 생각났다. 조심한 덕분에 오물이 묻지는 않았지만 며칠째 씻지도 못하고 피곤했다. 임무를 완수한 데다 귀한 인연으로 동생이 하나 더 생겨 기쁜 마음에 다 함께 온천욕을 하고 싶었다. 4사람은 간단히 순서를 정해 씻기로 하였다. 아, 언니 아니었으면 잊을 뻔했어요. 어제 주문 언니를 씻기면서 덮었던 이불이랑 제 겉옷에 오물이 묻었길래 빨아서 바위에 널어두고 깜빡 잊었어요. 1년 내내 따뜻한 날씨에 익숙했는데 구화산은 매우 춥다고 하니 가져가야겠어요. 사실 사부가 주신 옷이라 꼭 챙겨야 해요.
얼른 가지러 가야겠어요. 계곡 온천수는 온도가 조금 올라갔을 뿐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먼저 여자들이 씻을 동안 재금선이 주변을 살폈다. 나중에 재금선까지 목욕을 마친 후 잠시 쉬면서 복선담 바닥에서 있었던 일이며 비룡 무리와 싸운 일 등을 이야기했다. 앞서 주문과 재금선이 복선담에 내려간 후 천둥경을 비춘 덕분에 재영운과 신양난이 위에서 두 사람을 지켜볼 수 있었다. 재금선 발이 진흙에 빠지면서 연달아 비명이 들리자 당장 도우러 내려가려 하였다. 그러나 어느새 검광을 타고 둘이 함께 서남쪽 모서리로 향하고 있었다. 주문과 재금선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겨우 마음을 놓은 두 사람은 말로만 들었던 독바위와 신령한 악어가 대체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어 계속 아래를 주시했다. 그런데 갑자기 홍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양나나, 영웅과 함께 서둘러 동굴로 돌아가거라. 지금 서 있는 바위는 곧 무너질 것이다. 대경실색한 재영운이 재금선과 주문이 걱정되어 부르려는데 신양난이 만류했다. 그쪽은 괜찮을 거예요. 그보다 지금 사부가 적들에게 포위되었어요. 위험한 상황이라 빨리 가봐야 해요. 어서요. 재영운이 반신반의하며 신양난을 따라 다시 지하 동굴을 통과해 홍화의 동굴로 돌아갔다. 지하 동굴을 빠져나오는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동굴 앞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때 단약방에서 키가 2척밖에 안 되는 아기 모습을 한 시뻘건 몸뚱어리가 10장 멀리까지 붉은 빗줄기를 내뿜고 있었다. 어제 숲에서 마주쳤던 비룡과 그의 제자 일당을 상대하는 중이었다. 신양나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영훈 언니, 빨리요. 사부가 놈들에게 당했어요. 재영우는 붉은 아기가 홍화의 육신임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바로 어깨를 비틀며 검광을 날렸다. 금색 빗줄기가 교룡처럼 날아가 푸른색 검광 하나와 청회색 검광 3개를 동시에 막아냈다. 그 사이 붉은 아기가 황급히 몸을 돌려 동굴 안쪽으로 사라졌다. 언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을 절대 곱게 돌려보내면 안 돼요. 저는 사부를 안쪽으로 모셔놓고 올게요. 신양난이 자리를 뜨자 비룡은 혼자 남은 재영운을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직접 겨루어 보니 재영운의 비검술은 보통이 아니었다. 어제 숲에서 잠시 마주쳤을 때 재영운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저들이 홍어를 해치려 한 이상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부모에게 전수받은 대로 검광에 혼원 진기를 불어넣었다. 첫 번째 상대는 금연이었다. 금연의 검광은 마치 태산을 마주한 것처럼 재영운의 검광에 압도당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물러서려 했으나 이미 진기가 흩어진 검광이 쇳덩어리로 변해버렸다. 비룡은 제자들이 재영운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고 금행과 금타에게 물러나라고 외치며 직접 앞으로 나섰다. 검광을 운용하는 동시에 허리춤에서 호리병을 꺼내 단연간 여산에서 수련한 노군장을 펼쳤다. 때마침 신양난이 돌아와 비검을 날리며 합세했다. 비룡이 날린 노군이 크게 퍼지며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재영우는 깨뜨리는 방법을 몰라 함부로 덤비지 않고 온 신교망을 펼쳤다. 노군 크기에 맞먹는 눈부신 오색 운무가 두 사람을 감싸자 일단 비검을 거두었다. 이때 산이 무너지며 땅이 크게 흔들리고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홍화 어르신이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산이 무너지는데 금성과 주문은 별일 없겠죠? 신양난이 비통해하며 대답했다. 네. 두 사람은 무사할 거예요. 비룡 저 늙은이가 오풍초를 얻지 못해 발악을 하네요. 독바위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령한 악어까지 죽였는데 죽수어 개준 꼴이 되었으니 분할만도 하지요. 비룡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독바위를 홍화가 만들어 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홍화가 원신을 운용하느라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열화모충요법을 썼다. 열화모충은 벌레 수만 마리가 사람 몸의 7개 구멍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지독한 요법으로
홍화를 위협해 독바위를 없애 도군물을 거두게 할 셈이었다. 하지만 홍화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자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도구로 독을 물리칠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 오래전 악명을 떨친 강력한 법보, 오화 건곤나로 열화무총을 모조리 불태워 버린 것이다. 그러자 분기탱천한 비룡이 홍화에게 치명타를 입히려고 신검합의를 시도했다. 홍화의 가슴을 관통해 육신과 원신을 한꺼번에 제거할 작정이었다. 홍화는 과거의 외공수련에 정진하지 못했고 3번의 살겁 중 1번이 남은 터라 꼼짝없이 비룡의 손에 병에 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원형을 갓 이룬 상태에서 비검을 날리느라 진기가 흩어지면 바로 죽을 수도 있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교활한 비룡은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원형의 급소를 노린 것이었다. 홍화는 하마터면 100년의 공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으나 다행히 정신을 집중해 원신을 피신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원형을 갓 이룬 상태였기에 진기가 단단하지 못해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었다. 사부가 동굴에서 기다리는 동안 언니들이 저놈들을 쫓아버리고 제가 사부를 불길에 던져 마지막 살겁을 이루어야 해요. 지금 저 늙은이가 쓴 요법은 살아있는 구렁이 독을 뽑아 연성한 노군장이에요. 사부 말씀이 비검은 상하지 않도록 잠시 거두고 언니가 가진 호신법보를 펼치라고 하셨어요. 잠시 기다리면 누군가 와서 깨뜨려 줄 거라고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십 장 멀리서 날아온 오색 광채가 노군장을 날려버렸다. 오풍초를 캐고 돌아온 주문과 재금선이 천둥경으로 요법을 깨뜨리고 비룡 일행을 쫓아낸 것이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